안녕하세요. 실전투자연구원의 주식캡틴 인사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부강약품을 가지고 왔는데요. 시작 전 구독, 좋아요보단 여러분 힘내시라 말씀 한번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시장을 한번 안 볼 수 없겠죠. 일단 코스피랑 코스닥이 굉장히 많이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오늘 리뷰를 해볼 종목 부강약품 또한 악영향을 받고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시작이 되고 중국에서 나온 몇 가지 키워드들이 시장에 굉장히 큰 악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어떤 건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미국 상하원 이 임시 예산안이 가결이 되면서 셧다운을 면한 모습을 보여줬지만 이게 12월 3일까지의 예산이거든요. 아직 불확실성이 남아있다라는 건 알 수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 헝다 이슈죠. 헝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은행 지분을 보유 중인 은행 지분을 일부 매각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남아있는 부채는 어떠한 식으로 정리를 할지 이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 요게 굉장히 크게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의 하이라이트죠. 이 미국의 이 파월 의장이 인플레이션이 내년 초까지 길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전에도 인플레이션에 관한 내용 중에는 곧 잡힐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좀 길어질 수 있는 기간보다는 짧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내년 초가 아니라 내년 말, 잘하면 내년엔 아예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못하는 상황까지도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걱정을 하게 만드는 심리가 시장에 퍼져 있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인플레이션의 가장 큰 원인이다라고 이제 떠오르고 있는 게 공급 병목 현상이거든요. 이 운임부터 시작을 해서 중국에 공장이 많은 미국 기업들이 있잖아요. 근데 중국 쪽의 전력난으로 인한 셧다운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어. 이 공급 자체가 밀리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해결을 하려면 모든 부분에서의 정상화가 필수적으로 보여져야 되는데 거쳐 나갈 길이 너무 많죠. 시장에 있는 참여자들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야, 이거 좀 불안한데. 당장 여러분들도 이런 생각 안 드시나요? 예,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지금 이렇게 크게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향들은 지금 볼 이 부강약품에도 썩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도 수급을 안 볼 수 없으니까 수급 한번 체크를 해보면서 이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부강약품 같은 경우에는 어제 기관들이 그냥 쭉 팔았어요. 근데 신기한 게 외국인이 받았습니다, 이 물량을. 이걸 왜 받았지? 보통은 이런 모습이 나타나면은 기관과 외국인이 팔고 개인이 받아내거든요. 그러니까 물량을 똥을 받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는 그 이전과의 패턴과는 다르게 외국인들이요, 물량을 받았어요. 이거는 좀 의미를 이 위쪽과는 다르게 해석을 해봐야 되는 내용이 아닐까, 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일단 예상치긴 하지만 외국인이 오늘 팔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강약품의 매수세가 이 공매도에 따른 쇼커버링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매수세가 계속해서 이어져 줄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이 매수가요, 위에서 공매도를 때려버리고 아래로 떨어졌으니까 야, 이거 수익 실현하자 해서 사는 그런 물량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속해서 나와줄 수 있는 외국인의 매수세, 요게 오늘 마감까지 치고 다음 주까지도 어떤 식으로 이어져 줄지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만 사모펀드 같은 경우엔 계속 사주고 있죠. 평단을 낮추기 위한 대량 매수일지 아니면은 회사가 좋아갖고 꾸준하게 사모으는 그러한 물량 매집일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자, 그럼 차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말 크게 보면 그쵸, 지지할 수 있는 거의 대부분의 라인을 어제 이 코로나 치료제 포기였나요? 개발 포기? 그 이슈로 쭉 떨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일봉상의 지지라인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해봐야 이전에 오르기 시작했던 이 부분에서 거래에 나온 자리, 여기에서 산 사람들은 대부분 정리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매물이 받쳐줄 것이다 라고 말씀은 못 드리는데요.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횡보를 해줬던 흔적이 있었던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도 여기 자리에서 어느 정도 지지의 가능성은 있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요거는 지지를 해준다라고 했을 때 눌림목을 한번 기대를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전 생각을 하네요. 하지만 갈 길이 여전히 멀죠. 지지라인을 발견한다라고 하더라도
위에서 떨어져서 내려올 저항 라인도 생각을 해야 되니까요. 자, 그러면 가장 먼저 떨어져서 이 부강약품과 맞닥뜨릴 라인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 5일선이 될 수 있겠죠. 아직 멀어요. 근데 이 5일선이 첫 번째로 이 반등을 했을 때 부강약품의 저항이 될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커 보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저점 눌림목을 생각을 하신 분들이라면 짧게 본다라고 하면 5일선을 딱 맞닥뜨렸을 때 일부라도 정리하는 게 좋지 않아 보일까 생각을 하네요. 근데 좀 길게 보신다면 5일선이 아니라요. 저 같은 경우에는 21선을 뚫고 올라가는 상황이 되어야지 그때 매수를 해보지 않을까. 21선은 한 달 평균입니다. 한 달 평균을 뚫고 위로 추세를 돌리기 시작을 했을 때 올라타 준다면 저는 그때는 뭐 이전 고점까지 올라간다는 말씀은 못 드려도 조금은 더 반등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항은 위에서 내려오는 모든 부분이 되겠지만 추매나 신규 매수를 생각을 하신다면 21선을 좀 보시면서 추세 돌았을 때 들어가시는 걸 추천을 드린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 이렇다라고 말씀을 드리며 이 부강약품 차트 분석 마치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 이게 어제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많이 지금 힘드실 거예요. 잡자마자 지금 현재 요 부근이다라고만 하더라도 마이너스 30% 조금 더 넘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시장에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좋은 일도 한 번씩은 겪지 않겠습니까? 꼭 부정적인 생각하지 마시고요. 긍정적인 생각하시면서 잘 이겨내 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 무료 공부방을 하면서 여러분들 멘탈도 잡아드리고 그리고 좋은 관심 종목들도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돈 받고 이런 거 아니거든요. 그냥 유한타증권 계좌 개설 한 다음에 추천인으로 재임 등록하시고 아래에 보이는 연락처로 문의만 남겨주세요. 계좌 개설 같은 경우에 핸드폰 켜갖고 앱스토어 들어간 다음에 10분 정도만 투자를 해주시면 되거든요. 지금 당장 이 덱스터만 하더라도 오늘 많이 올라갔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요때예요. 요때 17일. 자, 날짜 17일. 이거는 제 채널 영상에도 이 덱스터 좋다라고 올려놓은 게 있기 때문에 보시면 바로 확인이 되실 텐데 좋잖아요. 부강약품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단계다라고 하시면은 일단 제 방에 들어오셔서 좋은 것들로 관심 종목 하나씩 세팅하면서 주식을 보는 눈 길러나가셨으면서 나중에 성공적인 투자자로 이제 진화를 레벨업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부정적인 생각하지 마시고 긍정적인 생각하시면서 잘 헤쳐나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음 주 화요일부터 평일 9시에 송선생, 주식 송선생 채널에서 라이브 방송을 진행을 하거든요. 좋은 정보들 드릴 예정이니까 여기도 오셔갖고 많은 도움 얻어가셨으면 좋을 것 같네요. 구독, 좋아요, 염치 없지만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실전투자연구원의 주식캡틴이었습니다.